네, 계속했습니다. 제 14번 현행본 체포 OX 여기서는 기억, 디귿, 리얼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거의 뭐 다 나왔던 거죠. 네, 기억. 네, 현행본 체포입니다. 그러면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면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지 여부는 소구적 방어인지 적어적 공격인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지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정당 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구별했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행범 체포할 때 적극적으로 공격할 수 있잖아요. 격투 끝에 붙잡을 수 있죠. 그래서 정당 행위 요건 구비 여부고 정당 행위 요건은 우리가 형법에서 정상균 김보 이렇게 구매했죠.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본소성입니다. 아실 거고 디귿 지문은 현행 범위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죠. 누굽니까? 바로 청해부대입니다. 청해부대 아덴만 여명 사건이죠. 그래서 소말리아 해석을 현행범 체포했을 때 즉시 인도해야 되죠. 그리고 인도 시점은 요 즉시는 반드시 체포 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아니잖아요. 그 사건에서는 9일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도 적법한 인도라고 봤죠. 이때 즉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불필요한 지체를 함의 없이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리얼 지문. 공장을 점거 농성 중이던 노동자들이 부식 반입 문제를 뭐 좀 먹어야 되잖아요. 협의하거나 기사회견 촬영 후에 공장 바깥으로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경들이 고착 관리입니다. 명목으로 방패로 딱 애고사고 이동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조합원들이 아니 부식 반입 문제를 협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폭력적인 시위로 나갈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를 목전에서 눈앞에서 저지르려고 하는 등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위 정경의 고착관리 명분으로 방패로 에워싸우는 것은 형사소송법상의 체포에 해당합니다. 즉 이 체포는 역시 불법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항해 가지고 조합원들이 경찰을 밀치거나 뭐 상해를 가했다 하더라도 이게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무집행방해죄 그리고 상해죄는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성립하진 않는다. 넘어가겠습니다. 15번. 아무래도 추록에서 좀 설명이 필요한 건 역시 전문 법칙이죠. 전문 법칙. 그 전에 해설 이만큼 충분한 게 충실하게 해설 달아놨으니까 마음 편하게 후딱후딱 보겠습니다. 15번. 체포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여기서는 나머지는 아실 것이고 그렇죠. 리얼, 미엄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리얼. 사경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고 형소법 200조에 의한 출석 요구에 그렇죠. 수사 필요할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체포 영장을 신청해 가지고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맞는 거 아니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요겁니다. 의심할 만한 정황입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바로 체포 영장의 경우 또는 구속 영장의 경우 정황이 아니고 상당한 이유를 요합니다. 상당한 이유입니다. 정황이 아닙니다. 해설 봅시다. 해설 리얼에서 조문이 두 개가 있죠. 조문 200조 2 영장에 의한 체포의 미조람 끝만 표제에 그리고 1항에서는 죄를 범했다라고 의심할 만한 미줄 끝만 상당한 이유입니다. 정황이 아닙니다.
상당한 이유. 이것은 물론 무죄 추정 원칙을 깨뜨릴 수 있는 정도의 유죄 판결의 고도의 개연성, 즉 객관적 혐의를 얘기하잖아요. 반면 의심할 만한 정황, 이건 어디에서 요구하느냐? 바로 그 밑에 있는 조문입니다. 215조 표제의 밑줄 한번 꺼듭니다. 압수수색 검증입니다. 압수수색 검증의 경우 1항 범죄 수사에 필요할 때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의심할 만한 그렇죠. 동그라미 듭니다. 정황입니다. 정황을 요구하는 것은 압수수색 검증입니다. 그렇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니까 압수수색 검증하겠죠. 압수수색 검증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주사기에 피고의 바늘에 혈흔이 있고 그리고 주사기 내부에 마약 성분이 검출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놈이 이 주사기를 이용하여 마약을 투약했겠구나. 그렇죠. 라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잖아요. 정황에서 더 나가서 상당한 이유로 발전합니다. 그러면 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해서 체포나 구속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걸 이제 살짝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상당한 이유. 또 어떤 거? 통비법, 통신비밀보호법에서의 통신제한 조치 대상 범죄에 대해서 통신제한 조치, 즉 검열이나 감청할 수 있는 요건은 상당한 이유입니까? 충분한 이유입니까? 통비법상의 요건은 충분한 이유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요 차이점, 요게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 좀 신경 썼어야 되고, 그 다음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서 미엄지문. 마약 투약 제보를 받은 경찰이 갑을 유난히 불능을 합니다. 그렇죠. 얘는 지금 갑은 경찰이 내가 여기다는 소재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관문 열고 나가지고 그렇죠. 집 마당이나 2층 베란다 등에서 담배 피웁니다. 이 말은 경찰이 나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라 했는데 실패합니다. 들어간 다음에 긴급체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긴급체포가 적법할까? 긴급체포는 영장주의 예외니까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만 인정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경찰이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또 마약 투약 증거가 급속히 소멸될 상황이 아닙니다. 모발이 다 남아있을 거니까. 그러면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이 긴급체포는 위법합니다. 위법한 긴급체포가 되니까 틀렸고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속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는 2, 3, 4를 보겠습니다. 2번 지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받은 판사는 구속 사유 전부를 심리 판단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 된다. 맞습니다. 게다가 이것도 좀 신경 씁니다. 체포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현행범도는 긴급 영장에 의해서 체포된 사람에 대해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받았다면 지체 없이 심문해야 된다 말씀. 물론 이 지체 없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언제 가십니까? 해설딱 봅니다. 해설에 200조 2. 체포된 피의자입니다. 밑줄 한번 꺼둡니다. 그 두 번째 줄에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밑줄 겁니다.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 되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로 열고 그렇죠.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그러고 그렇죠. 요거 좀 더 구체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해야만 됩니다. 체포된 피의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체포되지 않았다 어떻게 하나요? 체포되지 않은 피해자는 지금 얘가 시중에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까지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신병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체포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가지고 일단 데려옵니다. 인치하고 나면 지체 없이 심문기일이나 장소 이런 것을 통지해가지고 실시하는 것이지 체포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다음 날까지 아닙니다. 이걸 좀 신경 씁니다. 체포된 그때는 다음 날까지. 그리고 그런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 비슷한 게 있잖아요. 뭔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해설의 비교 조문 있죠. 봅시다. 214조 2. 네, 재부구속 접부심사입니다. 일단 구속되었습니다. 영장 발부해서 구속된 이후에 재부구속 접부심사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은 가로 열고 청구서가 법원에 접수된 때부터 이때는 48시간 이내잖아요. 그러고 다음 날까지가 아니고 구속된 이후는 구속된 이후라면 구속영장 청구서가 재부접부심 청구서가 법원에 접수된 때부터 좀 시간을 좀 더 많이 줍니다. 48시간 이내에 신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석방이나 기각 결정은 신문이 종료한 때로부터 언제입니까? 48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 줘야 되잖아요. 요걸 좀 비교를 하십니다. 하고 3번 질문. 구속 접부심에서 자선된 조서는 311조가 아니죠. 315조 3호입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서 증거법에서도 계속 보게 되겠죠. 당연히 증거 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네, 311조는 수소법원이잖아요. 수소법원이고 구속 접부심은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소법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311조가 아니고 315조 3호의 공통기획기 기타 특심무소입니다. 4번 질문. 구속영장 집행할 때 신청이 있는 데에 한하여 사본 교부할 수 있다. 아닙니다. 사본 교부 의무가 있잖아요. 해설의 조문 봅니다. 해설 4번에 85조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은 피고인에게 이를 반드시 그렇죠. 미줄 것만 제시 영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22년도에 형소법이 개정되어 있잖아요. 미줄 겁니다. 사본을 교부하여야. 네, 사본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4번 질문이 틀렸고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취득하는 패킷 감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2, 3, 4 한번 다 보겠습니다. 1번 패킷 감청은 그렇죠. 불특정 다수의 방대한 정보까지 수집되어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었고 따라서 여기까지 맞고 현재 패킷 감청에 의한 통신 제한 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그렇죠. 통비법 제5조 소정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다면 패킷 감청에 의한 통신 제한 조치는 허용됩니다. 허용이 되되 다만 사후 통제 장치가 마련되었잖아요. 그렇죠. 폐기를 해야 되고 선별을 해서 청구해야 되고 폐기 결과 보고서를 또 법원에 송부하는 거 이런 사후 통제 장치가 마련되었고 현재 폐기 감청 자체는 또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2번 질문. 네, 통비법에 따른 폐기 감청을 집행하여 그리고 그 정기통신을 보관하고서 할 때 이거죠. 이 말을 머리에서 넣어두는 겁니다. 바로 통신 제한 조치 집행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이겁니다. 집행 종료일로부터는 그 다음에 14일이고 그 다음 나머지들은 전부 다 뭡니까? 나머지는 7일입니다. 요것만 14일이고 나머지는 무조건 7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집행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별해 가지고 통신 제한 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승인 청구할 수 있다. 아니네. 함정이 있네요. 사경이네. 사법경찰관이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검사에게 보관 승인 신청하는 겁니다. 검사에게 보관 승인을 청구하고 그러면 또 7일 이내에 검사도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 종료일 14일 이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7일입니다. 3번 질문. 법원이
폐기 감청으로 취득한 자료 보관 승인 청구를 기각해버립니다. 그러면 사경은 청구 기각 통지받은 날로부터 그 다음부터는 요것만 14일입니다. 집행 종료일 이 말이 나올 때만 14일이고 나머지는 그냥 7일입니다. 7일 이내에 해당 증의 통신을 폐기하고 그리고 폐기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역시 7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해야 된다. 여기도 검사에게 송부 아니죠. 통신 제한 조절 허가안 법원에 직접 소모하면 됩니다. 굳이 뭐 폐기했고 그럼 그걸 굳이 검사를 경유해가지고 보고서를 법원에 송부할 필요가 없고 사법경찰관이 다이렉트로 바로 법원에 송부를 해줍니다. 4번 질문. 동비법은 폐기 감청으로 취득한 자료 관리에 관한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 조항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꼭 좀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행위를 벌칙을 위반했다. 그럼 폐기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벌칙 조항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입니다. 18번 보겠습니다. 순찰 중인 사경 P가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했다는 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합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발생을 보고 바로 추적한 게 아니니까 적어도 현행범인 체포는 아니겠구나. 그러면 혹시 준현행범인 체포가 될까를 의심하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고 지점으로도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시간도 좀 있고 또 사고 지점하고 1km 정도 떨어진 도로변에서 범퍼 등의 파손 상태로 봐 사고 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갑을 발견하고 그 의사에 반해서 체포해버립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런 형태 워낙 출제가 많이 되었잖아요. 1번 산의 경우 범죄에 사용되었다라고 인정함에 충분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데 해당하므로 준현행범인이고 영장 없이 요거 체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죠. 준현행범인은 누범 장신이고 요거죠. 작물이나 기타 물건입니다. 2번 질문. P가 영장 없이 체포하기 위해서는 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야 되죠. 왜? 준현행범인 또 현행범인으로 간주하니까 바로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현행범 체포 요건이 또는 준현행범 체포 요건은 가현시 명필이고 이 필이 도적이잖아요. 행위의 가벌성, 범행의 현행성,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 범인이나 범죄의 명백성, 그리고 체포 필요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필요성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맞고 또 만약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했을 때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잖아요.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체포 당시를 봤을 때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미범 체포가 되는 거고 3번 질문. P가 갑을 체포했습니다. 이 체포가 준현행범 체포잖아요. 조사 중에 위교통사고하고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문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수사를 위하여 갑의 이제 체포하는 장소가 아니고 주거지에 있는 갑 소유의 휴대전화를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러면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라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뭔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것은 217조잖아요. 217조는 긴급 체포 성공한 이후입니다. 이후에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는 게 217조인데 지금 이건 긴급 체포가 아니고
네, 준현행범을 제보잖아요. 그래서 3번 법적 근거 없습니다. 3번 틀렸습니다. 4번 질문. 네, 체포를 하면서 영장 없이 체포하면서 이건 체포 구속할 때 그렇죠. 그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잖아요. 216조입니다. 그래서 사고 차량에 설치된 벌레 파스를 의사에 반해서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왜? 216조니까. 체포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입니다. 물론 이를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면 지체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제 19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서는 2, 3, 4 이렇게 보겠습니다. 1번 알겠죠? 긴급 체포된 그렇죠. 217조입니다. 체포한 대로부터 24시간이잖아요. 2번 질문.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입니다. 216조 사망이네요.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입니다. 그러면 수사상 필요가 있다면 긴급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긴급한 경우여야 되잖아요.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됩니다. 예를 따라서 긴급한 경우 아니더라도 영장 없이 이건 이제 틀렸고 3번 질문. 경찰이 현행범 체포 당시에 이미 제출 받을 수도 있죠. 물론 현행범 체포할 때 216조에서 체포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 영장 없이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가버리면 사후 영장을 체포한 대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되잖아요. 번거롭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현행범 체포할 때 걔가 이미 제출해 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미 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휴대전화기에 대해서 작성한 압수조서 중 압수 경미란에 피의자 범행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기재됩니다. 이거죠. 압수 경미란에 피의자 범행을 목격한 사람 역시 경찰이었잖아요. 진술이 기재됩니다. 이것은 형소법 312조 5항 수사 당시에 작성되어서는 312조고 5항이죠. 5항에 정한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입니다. 312조 5항이죠. 그러면 휴대전화기에 대한 이미 제출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면 위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범행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 역시 피의자가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틀렸죠. 이거는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하고 전혀 상관없는 독립된 별개의 범죄잖아요. 독립된 별개의 증거입니다. 그렇죠. 이건 전문 증거잖아요. 당연히 피의자가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이거죠. 그 장면을 사진 촬영하는 거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목격한 경찰입니다. 경찰이 빵 얘기했잖아요. 목격 상황을. 그걸 압수조서, 압수경위란에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럼 요거는 한 칸, 두 칸 가서 수소법원의 판사, 최수도 판사 기에 별이 쏙 들어가야 되잖아요. 경계가 두 개니까 전문 맞습니다. 전문 증거니까 증거 동의했다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는 있습니다. 만약 증거 동의 안 해줘도 이거는 이제 312조 5항이죠.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자는 사경에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지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312조 결국 5항은 사항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잖아요. 그러면 즉진신턱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증거를 이제 인정할 수 있고 뭐 이것도 증거법에서 계속 보겠죠. 네, 4번 지문. 형소법 218조는 이미 제출물 유류물이잖아요. 이걸 위반했네요. 이미 제출물은 소소보가 제출해야 되죠. 소유 소지 보관자 소소보가 제출해야 되는데 그걸 위반해가지고 소소보가 아닌 자네요. 뭐였습니까? 바로 예컨대 판례에 따른다면 피해자가 새 파이프를 이미 제출했던 거잖아요. 그죠? 피해자가 피고인 집 마당에 있는 새 파이프를 이미 제출해 줬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죠. 왜? 아니 지금 영장주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새 파이프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했고 그게 마당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데 경찰이 피해자한테 물어봤죠. 저 파이프 맞나요? 아, 저거로 제가 맞았어요. 아, 그러면 지금 제가 영장이 없으니까 그냥 당신이 저기 가서 저걸 가지고 저한테 이미 제출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아, 알겠습니다 하고 마당에서 새 파이프를 갖고 주잖아요. 이런 것은 적법한 이미 제출 아닙니다. 소소보 아닌 자잖아요. 피해자로부터. 그러면 그걸 영장 없이 압수해버립니다. 그럼 그 압수물 위법 수집 증거죠. 영장주의를 위반한 겁니다. 압수물 찍은 사진도 바로 위법 수집 증거를 기초로 파생된 2차적 증거입니다. 이건 전부 다 유죄인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선언한 영장주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위법 수집 증거잖아요. 증거 동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4번이 네 맞습니다. 4번이 맞고 20번 보겠습니다. 저장 매체 이미 제출에 대한 설문중 옳지 않은 것은 1, 2, 3, 4 다 보겠습니다. 네, 1번 이미 제출된 정보 저장 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었었습니다. 그럼 이건 전혀 유관정보가 아니고 무관정보잖아요. 범죄 혐의 사실과 개별적 구체적 관련성이 없습니다. 무관정보에 대해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가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잖아요. 맞고. 근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했다면 위법성이 치유된다가 아니잖아요. 위법 수집 증거는 증거 동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 증거 능력 배제죠. 임의성 없는 자백이나 진술하고 마찬가지로. 이번 질문. 네, 이런 걸 제가 잘 봐둡니다. 이번 제3자입니다. 피의자가 아니고 피의자가 아니고 제3자입니다. 아, 요거는 21번 문제에서 상세히 나옵니다. 지금 간단히 보겠습니다. 제3자가 피의자 소유 관리에 속하는 정보 저장 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이미 제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전자정보 목록을 압수 목록을 교부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단 맞고 곧 보게 됩니다. 3번 질문. 피의자가 자기 소유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합니다. 제3자가 아니고 피의자가 자기 소유를 이미 제출하면서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멀리 떨어져 있는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게 제출한다는 의사입니다. 그 의사로 수사기관에 그 클라우드에 접속하기 위한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했습니다. 뭐 문제가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위 클라우드에 저장된 원격지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이미 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번 맞고 4번 지문.
네, 현행법 이거 네, 뭐 봅시다. 아까도 봤는데 현행법 체포나 범죄 현장에서도 이미 제출하는 저장 매체는 영장 없이 압수하는 허용됩니다. 물론 그렇죠. 체포 구수 시 압수수색 영장에서 영장 없이도 할 수 있지만 뭐 이미 제출해 주는데 뭐 받아들여야죠. 넘어가겠습니다. 21번입니다. 네, 요런 거 뭐 한 덩어리니까 한 걸 봐야 되겠죠.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네, 딱 보니까 판례잖아요. 이 판례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판례 한 개가 그냥 사실관계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또 출제 쭉 될 수 있으니까 예, A는 22년도 예, 갑의 집에서 자고 있는 사이에 그렇죠. 남자친구 갑이 A라는 여성의 사회반에서 나체를 촬영한 범행을 저질렀다 라며 경찰에 남자 갑을 신고합니다. 그런데 이 A는 남자친구를 신고하면서 갑의 집에서 가지고 난 그갑 소유 휴대폰 2개를 사법 경찰관 B에게 이미 제출했습니다. 이걸 잡아야 되죠. 이거는 그 피의자가 제출한 게 아니고 A가 제출했죠. A는 제3자입니다. 피의자 제출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경찰은 A에게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따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 2개 휴대폰 중에 어떤 휴대폰 속에는 어떤 사진이나 사진 파일을 제출하는지 의사를 따로 확인하지 않았고, 그리고 P는 휴대폰 1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통해 갑이 이미 제출한 사람 A에 대한 범행을 확인합니다. 사진 찍었다는 거. 그리고 또 다른 휴대전화잖아요. 즉 자신을 촬영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폰에서도 증거를 찾던 중에 21년도 A라는 여성이 아니라 이미 제출자인 A가 아니고 다른 남자 2명이잖아요. B와 C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발견하고 이 발견한 동영상과 사진을 CD에 복제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CD를 압수합니다. 옳은 것은 1번 휴대폰은 이미 제출물이기 때문에 2대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이건 너무하잖아요. 전부가 이미 제출되어 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아닙니다. 왜? 아니 이 휴대폰 소유자가 제출한 것도 아니고 제3자인 여자친구가 제출했잖아요. 또 전부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겠죠. 적어도 이 여자를 촬영했던 게 2022년도죠. 요 범행 사실과 구체적 개별적 관련성 있는 정보만을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뭐 이것이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1번 틀렸고 2번 질문. 21년도 1월 범행 동영상은 이 남자 B와 C를 촬영한 거 2022년도 A라는 여성을 촬영한 것하고 동종 유사한 범죄이므로 22년도 범행하고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22년도 A라는 여성을 촬영한 관련성에 대한 말도 이런 것은 그냥 말도 안 되잖아요. 3번 질문. A가 제출한 휴대폰이 이미 제출물이라 하더라도 휴대폰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 휴대폰의 소유자인 피의자 갑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문호를 교부해야 한다. 맞네요. 이게 답이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20번에서도 잠시 봤죠. 제3자가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바로 이 휴대폰의 소유자이자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되고, 그렇죠. 또 어떤 사진 파일 등을 압수했는지 목록을 교부해 줌으로써 절차에 관한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4번 질문. 압수된 CD에 저장된 동영상 그리고 휴대폰 2에 저장된 원본 동영상과의 동일성은 그렇죠. 원본 동일성이 인정돼야 되죠.
이건 당연히 이걸 증거로 쓰려고 하기 위한 뭐 검사가 주장 입증해야 되고 엄격한 증명이 아니잖아요. 원부동에서 이런 것은 소송법적 사실이니까 자유로운 증명으로 하면 됩니다. 네, 2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사경 P는 값을 네,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합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갑의 집에서 그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했고, 그리고 하드디스크를 하드카피 방법으로 복제본을 생성한 다음에 사무실로 갖고 왔습니다. 아직 뭐 여기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예, 바로 그 유관 정보, 범죄 혐의와 구체적 개별적 관련성 있는 유관 정보를 선별한 게 아닙니다. 선별하지 않고 일단 복제 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그럼 아직 압수수색 절차가 종료된 게 아니잖아요. 선별이 끝난 게 아니니까. 그러면 P는 당연히 피사 갑에게 참여권을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 참여권도 고지하지 않고 갑의 참여 없습니다. 이제 탐색하는 겁니다. 아직 선별하는 게 끝나지 않았다. 여기서 알 수 있겠네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놈 봐라, 파일 보니까 불법 촬영물들이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동영상 발견합니다. 이후 P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 성폭력 범죄 동영상 발까지 압수합니다. 적절한 것은 1번 사경 P는 압수 목록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규격 그리고 개수를 기재한 다음에 하드카피 방법으로 복제본을 생성할 때 지체 없이 교배된다. 복제본을 생성할 때 요대 생성이잖아. 근데 문제는 아직 유관 정보, 관련성 있는 정보를 선별하지 않은 단계잖아요. 근데 뭘 뭐 압수물 목록을 어떻게 교부합니까? 선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복제본을 생성했을 때 지체 없이 이거 틀렸습니다. 적어도 유관 정보에 대한 선별이 끝나고 그 부분만을 압수했을 때 그 파일 명세서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압수물 목록을 교부해 주는 게 맞죠. 1번 틀렸고 2번 질문.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은 하드디스크 복제본을 생성했을 때 종료된 게 아니잖아요. 아직 선별이 완료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탐색 과정에서는 갑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참여권을 보장해야 됩니다. 아직 선별해야 되니까. 3번 질문. 갑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게 되면 파일을 삭제할 염려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그래도 사전에 집행일시와 장소를 통지해가지고 보장해야 된다. 아니잖아요. 이건 예외죠. 조문도 있고 좀 미리 알려주면 이걸 이제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압수수색 수색 집행 장소와 일시를 통지하지 아니할 수도 있잖아요. 4번 질문. 성폭력 범죄 동영상 파일을 일단 여기서 우연히 발견했죠. 그리고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더라도 이 동영상 파일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네, 요게 맞습니다.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긴급한 사정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4번 질문 네, 이게 맞습니다. 넘어갑니다. 네, 23번. 네, 증거재판소입니다. 2, 3, 4 그렇죠. 계속 나온 거고 1번 이건 보겠습니다. 구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이죠. 그리고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순 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 사실이나 구순 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 사실의 인정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증거 능력이 없잖아요. 1번이 벌써 뭐 답이 남았죠. 24번 보겠습니다. 네, 자유로운 증명과 관련된 설문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네, 여기서도 그쵸, 1번, 3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1번 출입국 4번 사건에서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러면 자유로운 증명이잖아요. 맞고. 네, 그 다음 3번 하기로 했나요? 네, 3번 지문. 반의사 불불죄에서의 처벌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 유무나 효력 여부도 당연히 자유로운 증명이죠. 반드시 증거조사 방법을 거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상당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그 의사가 확인해야 되는 사실로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증거 능력이 없는 수사 보고서, 그렇죠. 이걸 작성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진정 선입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진정 선입을 인정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어도 자유로운 증명인가, 이게 증거 능력이 없어도 자유로운 증명은 법률상 증거 능력이 없어도 되잖아요. 없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처벌 희망 의사 표시 철회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로 사용한 것은 미흡하다. 예, 또 틀렸습니다. 3번이 네, 답이 됩니다. 25번에서는 1번만 보겠습니다. 1번. 네, 증명 대상과 방법 1번. 예, 6조 단서 행위실 법률에 알겠죠? 이거는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이긴 합니다. 법률은. 그러나 증명 대상이 될 수 없다. 틀렸죠? 이거는 이제 검사에 의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26번 넘어가겠습니다.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여기서는 기억, 리얼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기억.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그렇죠, 좀 연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죠, 7일은 좀 너무 짧고 지금 연애하고 이혼해하고 남자친구 조윤서가 막 숨어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유를 증명해가지고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하지만 그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네, 기간을 연장할 때는 이 사유는 증명이 아니잖아요. 네, 소명하는 겁니다.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의 소명을 하면 되고, 증명은 뭡니까? 증명은 개연성 정도가 아니고 바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게 증명이잖아요. 그러나 증거 보존 청구 사유도 소명해야 되죠. 증명이 아니고 소명입니다. 그럼 재측 기피 이런 건데 그것도 소명인데 출제 범위가 아니니까. 그래서 증거 보존 청구 사유, 즉 미리 증거를 보존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 지금 오일남 할아버지가 오락가락한다, 치매에 걸렸다, 그런 거는 우선 소명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소명이니까 기억 틀렸고 리얼 질문.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중과실 운전자에 대해서 바로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라도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양 단서 각 호에 규정한 신호 위반 등의 예외사입니다. 그죠? 12대 중과실 이런 거죠. 바로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라도 공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구순요건 요소에 해당하므로 아니잖아요. 구순요건 요소는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형법 268조의 죄를 범한 때, 이게 구순요건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형법 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입니다. 이게 구순요건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신호 위반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즉 신호등 위반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러면 피사 명시하는 의사에 반해서라도 공소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소송 조건이잖아요. 이 예외 사유는 구성 요건 요소가 아니고 소송 조건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리얼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엄격한 증명 요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구성 요소가 아니잖아요. 네, 27번. 네, 자유심정주의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국어죠. 1번, 3번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1번. 네, 조서에 대한 증명력은 전체적으로 고찰되어야 하므로 진술조서 기재 중에 일부분을 믿고 다른 부분을 믿지 아니한다면 곧바로 부당하다. 자유심정주의에 위배된다. 곧바로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 그래서 진술조서 중에 요 부분은 믿을 수가 있고 요 부분은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용 자체가 가분적입니다. 내용 자체가 분할이 가능하다면 요 말은 믿고 이건 믿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3번 질문. 유전자 검사 결과 주사기에서 마약 수분이 있다. 그리고 주사 바늘에 피곤의 혈흔이 확인됩니다. 그러면 이 마약 성분이 있는 주사기로 여기 꽂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곤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정이 적극적으로 증명됩니다. 그러면 반증의 여지가 있는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소극적 사정에 관한 증거만 가지고 이를 쉽사리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적극적으로 증명되어 있잖아요. 얘가 투약했다. 그러면 아니 그래도 마약 성분에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되지 않았지 않느냐. 아니 그래도 며칠 정도 지나면 소변에서는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죠. 반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투약한 건 맞고 그로부터 한 5일 이상 지난 상태에서 소변 여기서는 나오지도 않을 수 있다. 충분히 반증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이걸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증명되니까 쉽사리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 28번입니다.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부터 다 보겠습니다. 기억 개수했던 게 계속 나오죠. 바로 업무일치죠. 이 사건 업무일치가 반드시 필요한 증거다. 이 말은 공익과 사익을 비교했을 때 공익이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록 이 업무일치를 제3자에 의해서 질취한 것이죠. 돈을 줘가지고 피해자 측이 야 네가 가서 저 일지를 좀 훔쳐와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걔가 훔쳐서 준 걸 이 업무일지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대가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 업무일지는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아닙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고 그렇죠. 간통 현장을 동의받아 촬영한 나체 사진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니은지문 사경이 이것도 당시 최신 판례가 나오네요. 사경이 체포 당시 인도네시아 사람이잖아요. 피고에게 경찰이 영사 통보권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인도네시아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체포가 되면 인도네시아 영사한테 통보해가지고 돈 받을 수 있다는 영사 통보권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영사 조력이 가능한지 여부나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벌써 틀리고 있잖아요. 국제협약에 따른 피고인의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침해된지 불이익을 받았는지 제보나 구속 이후 수집된 증거와 이에 기초한 증거들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상호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판례를 정리하면 되죠. 판례.
네, 경찰이 형사통보권 고지하지 않았는데 이후에 검찰로 송치돼 가지고 검사가 형사통보권 이섬을 알려줬습니다. 근데 이 사건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형사한테 통보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형사통보권 이섬을 알았으면서도 형사한테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왜? 괜히 골치 아파질 수 있으니까 이후에. 네, 따라서 이런 것은 처벌 절차에 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모발 등에서 나중에 마약 성분이 채취되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전부 다 유죄 인정의 증거로 설 수 있었고, 디귿지문. 네,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네,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 신문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잖아요. 아내한 채 이루어진 정인의 법정 진술입니다. 그러면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행사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맞고. 근데 피고인의 채무권 포기로 하자가 치유될 수 있긴 있습니다. 채무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물을 문자입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반대 신문을 하지 못했지 않느냐. 내가 그걸 탓하겠다, 문책하겠다, 책임 묻겠다, 이거 증거로 쓰면 안 된다. 근데 이걸 채무권을 포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치유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는 채무권 포기는 이걸 좀 신경 써야 됩니다. 명시적인 것이 한다. 맞습니다. 이겁니다. 채무권의 포기의 의사는 명시적이어야만 됩니다. 묵시적으로 하면 안 되고 명시적인 의사 표시가 있어야지만 이 반대 신문하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는 겁니다. 요거 신경 쓰시고, 리얼 지문. 그렇죠. 아니, 공소적이 되었습니다. 근데 수소법원 이외의 판사한테 청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 다음 네, 29분입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슬슬 전문 법칙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